월마트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월마트! 오늘 밤 교회 쇼핑객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월마트가 매장 3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폐쇄될 매장은 링컨우드, 플레인필드, 홈우드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오션스나는 점이지다. 미국 최대 민간 고용주인 월마트가 샬럿 지역 사무소를 폐쇄합니다. 홈디포를 겨냥한 월마트. 오늘 오후 대통령과 관세 관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본사 사무실과 글로벌 기술팀의 직책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으로 월마트는 매장을 폐쇄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소식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한 곳도 아니고 두 곳도 아니고 전국의 마을 전체가 폐쇄되었습니다. 링컨우드, 플레인필드, 홈우드, 샌디에이고 사라졌어. 이것은 단순한 소매업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월마트가 문제가 있다면 나머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월마트 외에도 미국 전역에서 약 5,000개의 매장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이는 파티시티, 빅로큐, 월그린, 메이시스 등 일부 업체만 문을 닫는 등 기록적인 5,000개의 소매점 폐쇄가 예상되는 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백악관은 모든 것이 정상이며 트럼프의 관세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인의 편의와 저렴한 가격의 상징인 세계 최대 소매업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가격을 인상하고 일자리를 줄였으며 한때 정박했던 지역사회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수입세, 일부는 245%에 달하는 관세는 모든 매장 통로를 통해 바로 여러분의 지갑으로 충격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유아용품, 바비 인형 등 모든 것이 더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성장한 월마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렴한 가격을 최우선으로 삼아 미국 최대 소매업체가 된 월마트는 바나나부터 카시트까지 다양한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고객에게 경고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월마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계속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더그 맥밀란 월마트 CEO는 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일상용품의 가격을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90일 중단과 관세율 30% 인해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월마트는 이러한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는 그 비용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맥밀런의 말은 추측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혼자가 아닙니다. 퍼듀, 마이크로소프트, 바비 인형 제조업체 마텔 등 다른 주요 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탐욕이 아니라 경제의 현실입니다. 월마트의 CFO인 존 데이비드 레이니가 설명했듯이 소매 마진은 빠듯합니다. 수입세 30%를 부과하면 여유를 둘 여지가 없습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도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다른 소매업체들이 관세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경고한 후 트럼프와 그의 관리들은 필사적으로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월마트가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관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월마트의 이익을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근 중 누구도 이 질문에 답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마트가 관세를 먹지 못한다면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는 중국이 지불하는 벌금이 아니라 미국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상품이 도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비용은 공급망, 유통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를 거쳐 최종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식료품, 의류, 학용품, 유아용품을 쇼핑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중국이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기껏해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한 대통령이 이제 월마트 같은 기업에게 기본적인 비즈니스 논리를 무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지지하기 위해 30%의 비용 인상을 받아들이고 손해를 보면서 판매를 계속할 진지한 CEO는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입장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관세 수준은 모든 소매업체와 공급업체에게 상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의 우려는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격을 낮게 유지할 것입니다. 월마트가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가 된 비결은 바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전략은 제조 비용이 저렴한 국가, 특히 중국에서 제품을 조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월마트가 수입하는 제품의 약 60%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월마트의 일상적인 저가 판매 모델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소득을 늘리려는 수백만 가정에 그 붕괴는 큰 타격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잘 알려진 미국 기업 중 하나인 월마트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점점 더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관세가 추가되거나 배송이 느려지거나 중국이 무역 분쟁에서 방역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월마트에 의존하는 수백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마트는 단지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입니다. 월마트는 현재 전 세계에서 1,06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만 4,600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10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미국 최대의 민간 고용주입니다. 아마존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주요 부분이며 거의 모든 사람이 아마존에서 쇼핑을 합니다. 매주 전 세계 1억 2천만 명의 고객이 월마트에 방문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95%의 고객이 1년에 최소 2번 이상 월마트에서 쇼핑합니다. 일반적인 고객은 평균적으로 1년에 67번 월마트를 방문하고 매번 약 $54를 지출합니다. 이 수치는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월마트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더 부과하면 가격이 갑자기 오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비용은 쇼핑객에게 전가되며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월마트에 의존하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월마트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일자리를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민간 고용주이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중국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만들면 몇십 달러짜리 간단한 물건이 미국에서 만들면 $3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임금, 규칙, 비용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Made in America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를 보면 더 저렴한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진실입니다. 지도자들은 미국으로 일자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격이 가장 낮은 곳에서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월마트는 중국에 의존해야만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월마트는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온라인 매출을 20세트 늘리고 비슷한 규모의 매장 매출도 60세트 증가시킨 이 거대 기업이 이제 전국에 있는 매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네트워크 최적화라고 하지만 쉽게 말해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수익성 없는 매장을 폐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올해 5개 매장이 문을 닫을 예정이지만 이스트베일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고 수십 개의 매장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실제 성장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변화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개발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확장이 아닙니다. 월마트와 같은 기업은 이유 없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깨지고 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고 부유한 주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에서조차 더 이상 월마트에 적합하지 않다면 나머지 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캘리포니아에 이어 6개 주에서 매장 폐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니자, 오로라, 밀키, 디오누디, 콜럼버스 등의 도시에서 매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마트가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익숙한 매장을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자리, 지역 세수, 저렴한 상품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을 잃게 됩니다. 가난한 지역에서는 월마트가 합리적인 가격에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월마트가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월마트는 이번 폐쇄가 실적 부진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기본적인 대형 마트조차 지원하지 못한다면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마트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회사는 여전히 성장하는 지역에 매장을 열고 미래 매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른 매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매장들은 매우 다릅니다. 셀프 계산대가 늘어나고 직원 수는 줄고 온라인 주문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소매업의 성장이 아니라 자동화를 의미합니다. 계산원도, 매장도, 사람과의 상호작용도 줄어드는 미래입니다. 월마트는 관세에 대응하여 제품 구매 방식과 구매처를 변경했습니다. 중국산 수입을 줄이고 인도, 베트남, 멕시코와 같은 국가에서 더 많이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에서 2023 월마트의 인도산 수입은 2%에서 25%로 급증했고 중국산 수입은 80%에서 60%로 감소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상위 100 수입 업체들은 무역전쟁 기간 동안 미국으로 들여온 물량이 하루 평균 1,800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2024 정점일 때 하루 약 3만 건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월마트는 또한 로봇과 인공지능 같은 최신 도구를 사용하는 새로운 물류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멕시코에 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급망을 강화하고 관세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월마트와 같은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을 상품 생산의 최적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월마트는 비용과 관세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기계와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로봇을 도입하고 매장에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송 관리를 위한 스마트 소프트웨어를 추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월마트는 이를 혁신이라고 말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졌습니다. 비평가들은 월마트가 회사를 일군 노동 계급을 잇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자동화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점은 매장과 창고에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암울한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월마트는 회사 직원 1,5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매장 직원뿐 아니라 기술, 온라인 쇼핑, 광고 부서의 팀원들이었고 대부분 아칸소 주에 있는 본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월마트가 미국 최대 소매업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노동자 계층의 가족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월마트 경영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화는 배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기계가 대기업의 생존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대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 커뮤니티를 서서히 대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월마트는 중국 공급업체들에게 가격을 낮추도록 설득하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고요. 중국 정부는 월마트의 요구에 불만을 품고 월마트 경영진을 불러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는 거대 기업도 정부와 글로벌 정치에 대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줍니다. 이제 기업들은 정치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생산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현재로서는 기업과 소비자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한 힘든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관세는 월마트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체 소매업계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매장들은 비용 증가, 배송 지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에 직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세계 무역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각국은 무역 파트너십을 재고하고 새로운 거래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계의 비즈니스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한 국가의 정책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각국은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공정무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무역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2025 관세는 제품의 원산지부터 가격, 심지어 비즈니스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월마트의 사례는 연결된 세상에서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분석가들은 관세만으로는 제조업 부문의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높은 인건비, 기술 부족, 인구 통계학적 문제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국내 산업의 부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세를 둘러싼 정치적 담론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관세라는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계속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백악관이 진로를 바꾸기에 충분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